그런 생각은 딱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웃긴 게 네.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이른바 친윤 유튜버들이라는 분들. 근데 유튜버들이라는 분들이 정말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아니 어떻게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욕설을 퍼부어요 그래. 방송에서 막 욕을 해 사람에 대해서. 야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분들이 그 하는 얘기 네. 한동훈 물러가라 사퇴해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럼 투표를 도대체 선거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네. 니들 마음대로 그냥 모든 대표를 나가라 하면 그냥 임명을 하시지. 아니 당대표를 왜 뽑아? 네. 도대체 투표를 당원들이 왜 해? 국민들이 왜 해? 그래서 63%로 뽑아놨는데 네. 그랬더니 압도적인 다수로 뽑아놨는데 그 과거에 이준석 대표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 당원 숫자 지금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네. 몇십만 명밖에 그랬죠. 안 됐어요. 그때 훨씬 낮은 투표율로 됐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뭐 4% 지지도였던 사람을 대통령 그냥 대통령 하겠다니까 도와주자. 저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50몇 프로로 52%인가로 해서 간신히 당대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4명이나 온갖 방해 공작이 있었잖아요. 네. 아까 1심 논란부터 시작해서 진짜 4번이네요. 그죠? 네, 생각해보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온갖 공격이 있었는데 네. 그 공격을 다 뚫고 63%라는 막 뭐랄까 압도적인 그런 표차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아이고. 또 나가라고 주장해요. 아니 임명을 하세요 그냥 왕조 시대로 돌아가시라고요. 아이고. 그럼 대통령을 왜 뽑아요? 그럼 선출된 대통령은 왕입니까? 그럼 뭐 왕조 시대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대표를 다 임명하면 되잖아요. 대표. 좀 이따가 야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다른 사람 대표. 이렇게 하자는 건지. 예, 정말 아이고 참 모르겠다 정말 그렇죠. 답답해요. 아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총선 시기부터 있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동일한 맥락인 것 같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무리한 공격과 협작을 계속하고 있다. 요것도 그렇죠. 비슷한 맥락인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가 집중한 부분은 요 멘트인데 그런 분들이 김대남, 명태균 이름이라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당의 구태고 개혁해야 하는 것.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요 멘트에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나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아니 진짜 좀 창피한 게 아니 당이 도대체 알고 보니까 이게 명태균 당이었어요. 이게 우리 당이 잘 몰랐는데 거기서 그 유명하신 분들은 중진 의원들 그 시장님들 아니 그 심지어는 여사 대통령까지 그 명태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서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창피해. 이게 여론조사 TF를 발족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사건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창원지검이 굉장히 세게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우리는 좌고 우면 안 한다. 좌우 돌아보지 않고 바로 가겠다. 심지어는 소문은 그래요. 아니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리까지도 그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공천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여론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출마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당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총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한꺼번에 전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기관들 예를 들면 한 2명, 3명 있는데 그러니까 듣보잡이 되게 많았죠. 사실은. 그런 데가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맞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모집단을 제대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보장이 아무데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서 누구를 뽑는 거예요. 공천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공정한 여론조사냐에 대한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네. 선관위도 이걸 안 건드려요. 그 지난번에 그 법원 판결에서 네. 누가 소송을 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김혜승 씨보다 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네. 법원에서 이건 정당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건 애매할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선거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네. 자료를 공개해 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억울한 사람 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저희 뉴스엔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명태균 씨와 같은 이런 이제 여론조사의 장난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종사자께서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장난 많이 친다. 옛날에 갤럽의 사장을 한 분은 하고 네.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이거요. ARS 조사, 전화 응답 방식 조사는요. 제가 국장님 그때 후보님이지. 그때 원하시면 퍼센트까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퍼센트까지 맞춰줄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지금 소름이에요. 명태균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네. 미리 한 바퀴 쫙 돌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응답을 누구한테 우호적인 응답을 했는지가 ABC가 쫙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돌릴 때는 이 제일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 빼버리고 유리한 A와 B만 싹 돌려. 그럼 이 사람 지지도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TF를 발족한다는 의미는 1번 지금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공천을 전수조사한다는 의미인지 2번 앞으로 여론조사에 장난질을 못하게끔 장치화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떤 데 더 비중을 갖고 계실까요?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미래를 하려면 과거도 알아야죠. 과거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뒷골이 땡기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 시끄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TF를 발족하고 진행하겠다는 당대표의 의지가 좀 강한가요? 어때요? 당대표의 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뭐 제가 어제 그 최고회의를 가지는 않았지만 그쵸. 그 대표께서는 뭐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군요. 요것도 이제 새로운 국면. 그래서 제3막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